잠깐만요.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금 가지고 계신 분, 둘 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고른 자산이 왜 옳은지가 아니라 왜 틀렸을 수 있는지를 오늘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금이 구시대 유물이라고 합니다. 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결국 0이 될 투기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자산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뭘 사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이 둘을 어떻게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이 논쟁을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끝내드릴 겁니다. 파트 1. 왜 이 비교가 중요해졌나?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실제로 2010년 5월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을 1만 개의 비트코인과 교환했습니다. 그 1만 개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개당 약 9만 달러라고 하면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피자 두 판이 1조 3천억 원. 이걸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아니면 역시 투기 자산이야. 피자 두 판짜리가 1조라고? 말이 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인류가 5천년 동안 금을 돈으로 써왔는지를 알아야 해요. 둘 다 결국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돈이란 무엇인가? 파트 2.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이 둘이 얼마나 비슷한지부터 보겠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금은 지구에 묻혀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총량이 약 21만 톤. 매년 새로 채굴되는 양은 약 3,500톤으로 전체의 1.6% 수준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굴된 양이 약 1,950만 개, 전체의 93% 정도예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것. 달러는 미국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이게 두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둘이 갈립니다. 금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실물 자산입니다. 로마 제국이 쓰러지고 수백 년이 흘러도 금은 가치를 유지했어요. 전쟁 중에도 경제 공황 중에도 지구 어디서든 금은 가치를 알아봅니다. 비트코인은 불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 15년 안에 80에서 90% 폭락을 5번이나 경험했어요. 2022년 한 해에만 7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또 같은 15년 안에 0에서 9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크고 장기 수익률도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이 자산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나?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 명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데이터로 따져보겠습니다. 금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희소성, 실물 존재,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합의. 비트코인이 금과 같아지려면 이 셋 중에 두 가지는 갖추고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수천 년에 걸친 합의. 인류는 금을 가치 있다고 합의하는데 5천 년이 걸렸어요. 비트코인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변화가 최근 3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어요. 이제 세계 최대 기관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산이 약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대안자산, 즉 디지털 금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합의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5천년이 아니라 50년 안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비트코인 중에 뭘 사야 하냐고요? 정답은 이겁니다. 둘 다 사야 합니다. 단 역할을 나눠서. 이게 뻔한 답처럼 들리죠? 잠깐만요. 왜 그래야 하는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금의 역할은 방어입니다. 전쟁, 경제 공황,
달러 패권 약화,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 금은 흔들리지 않고 자산 가치를 지켜줍니다. 금은 공격하는 자산이 아니라 지키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의 역할은 비대칭 베팅입니다. 쉽게 말해 잃어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10배, 20배의 수익 가능성에 베팅하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원금 방어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의 1에서 5% 내에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웨이 달리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에 7에서 10% 배분해야 하고 비트코인도 소량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전략적 방어 수단과 비대칭 성장 베팅의 조합.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대로 합니다. 비트코인의 전 재산의 30%, 40%를 넣고 금은 한 그램도 없어요. 그러다 비트코인이 70% 빠지면 멘탈이 무너지고 가장 싼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포지션 사이즈가 틀렸던 겁니다. 자산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자, 그럼 지금 2026년 시점에서 이 두 자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조적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매입, 달러 패권 약화, 인플레이션 우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금을 밀어올리는 지금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의 금 비중은 논리적으로 정당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2024년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2에서 18개월 안에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는 3번 모두 그랬어요. 2026년이 딱 그 타임라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 들어오는 지금 과거 개인 투자자들만 이루어지던 반감기 랠리보다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6년 포트폴리오 전략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물 자산 전체 비중을 15에서 20%로 잡되 그 안에서 금과 은을 70%, 비트코인을 30% 정도로 가져가는 구조.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 비트코인은 반드시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대출받아서 생활비 쪽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그 투자는 실패가 예약된 겁니다. 결론. 오늘 핵심 한 문장입니다. 금은 자산을 지키는 방패고 비트코인은 미래에 베팅하는 작은 창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조합하는 것.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앞근입니다. 금이냐 비트코인이냐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방어와 공격의 비율이 지금 적절한가입니다.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그리고 그 비중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된 건지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관세 전쟁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